Ele sempre me falou nas reuniões que não existe Daegu sem o Cezinha. 반갑습니다. 미국스톤 K 김영중입니다. 방금 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다녀왔는데요. FC 서울과 대구 FC의 25라운드 경기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에게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서울은 2번이나 리드를 잡았지만 그걸 모두 지켜내지 못했고요. 대구는 뒤집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경기 막판 골대를 맞추는 불운도 있었고 실제로 경기를 뒤집기도 했지만 VAR 온필드 리뷰 끝에 취소되는 또 다른 불운도 겪었네요. 네, 일단 골 장면부터 보자면 전반 13분 서울은 안데르슨이 얻어낸 각이 없는 곳에서의 프리킥을 김진수가 왼발 다이렉트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네, 김진수의 득점은 2022년 전북 시절이었죠.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터진 득점이었고요. 이날 경기장에는 김진수 선수의 가족들이 방문을 했는데 아주 뜻깊은 선물을 한 셈이죠. 근데 이제 서울은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구의 김병수 감독은 지난 경기부터 어찌 보면 대구의 상징과도 같았던 3백을 버리고 4백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날도 대구는 4백으로 나왔습니다. 김병수 감독은 지키는 축구가 아니라 나아가는 축구를 하겠다. 4백 전환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경기는 그의 의도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구는 전반 34분 평소보다 높은 위치에서 서울의 빌드업을 차단하려고 했고 중앙선 부근에서 야잔의 패스미스를 유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야잔의 패스를 끊어낸 볼이 센터서클 안에 있던 세징야 쪽으로 흐르자 지체 없이 장거리 슈팅으로 득점포를 뽑아냈습니다. 세징야의 슈팅이 정말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나와있던 강현무 골키퍼가 당황한 듯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는 했지만 전 이게 강현무 선수의 실책이라기보다는 워낙에 세징야 선수가 잘 찬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골키퍼가 나와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 세징야의 넓은 시야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발등에 제대로 맞춰갖고 골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말 감각 이런 것들이 정말 세징야의 리그 톱 클래스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은 경기를 잘 풀어나가다가 이런 골을 먹으면서 또 분위기가 팍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뭐 서울 입장에선 다행히도 실점 6분 만에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그런 골을 또 터뜨렸습니다. 바로 김진수의 크로스를 루카스가 성공을 한 것인데요. 김진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현장에서 루카스가 도대체 어떻게 발을 맞다 대갖고 득점을 뽑아냈는지 사실 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기 중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루카스가 이제 크로스가 좀 약간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발등으로 이제 오른발 발등으로 볼을 어떻게 맞추긴 맞췄는데 그게 이제 아래쪽을 향하다 보니까 바운드가 크게 됐고 그게 또 운 좋게 오승훈 골키퍼의 키를 넘어서 득점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운이든 루카스의 정말 뛰어난 감각이든 간에 어쨌든 서울은 한 골 앞선 채 전반을 마칠 수가 있었네요. 네, 후반 초반에도 서울은 크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반 14분 김병수 감독이 라마스와 이용래를 투입한 그 시점부터 경기 분위기는 대구 쪽으로 넘어왔네요. 네, 그리고 후반 19분이니까 그 두 선수 투입 5분 만에 대구는 동점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좀 흐른 볼이 이제 김정인 선수의 슈팅이 좀 빗맞아갖고 다시 코너 플래그 쪽에 있던 세징야한테로 향했고 세징야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린 게 바로 정치인의 타이밍 좋게 쇄도에 들어가면서 헤더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 서울 수비수들이 대구 공격 수비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뒤에 있다가 안으로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정치인의 움직임을 서울 수비 아무도 체크를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네, 경기는 이렇게 2골씩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서울은 이제 이날 문선민 선수가 나오지 못했거든요.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경기 며칠 전에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날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매번 이제 문선민 선수가 뭐 선발로도 나오긴 했지만 주로 이제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이 됐었잖아요. 문선민 선수 들어가는 걸 보고 교체 패턴이 너무 서울은 똑같다라는 평가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날 경기에 문선민 선수가 후반 교체 멤버로 나오지 못하면서 서울은 그 후반의 그런 활동력, 그리고 뭔가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빠른 스피드들, 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워낙에 뭐 스피드도 좋고 돌파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극대화가 될 수 있었지만, 이날은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던 점이 서울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 후 양팀 감독은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정수 감독은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결과가 또 좋지 않았다라는 질문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매 경기 이제 계속 패하면서 안 좋은 기억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다. 승리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다. 저도 정말 승리가 절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김기동 감독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팬들께 죄송하다. 저나 선수단이나 모두 각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믹스존에서 세징야 선수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세징야 선수가 이제 경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멘트는 제가 직접 세징야 선수의 말을 한번 팬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닌 세징야 선수의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sim, sendo bem sincero, eu tô muito triste pelo fato do meu presidente, né, fiquei sabendo que ele vai sair no final da temporada e é o único cara que me manteve aqui, né? Eu só tô aqui por conta dele. Então, assim, muito triste em saber que ele vai sair. Eu mesmo, assim, ando bem chateado por isso. Ele sempre me falou nas reuniões que não existe Daegu sem o Cezinha. E eu tô aqui para falar agora que não existe o Daegu sem ele, na verdade. Porque se eu tô aqui no Daegu é por conta dele, que me segurou até hoje. 네, 세징야 선수는 2016년 한국에 왔을 때부터 제가 쭉 보아하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대구의 최근 몇 년간의 그런 발전과 세징야 선수의 활약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을 끝으로 이번 컨텐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든 인터뷰든 세징야가 세징야 했다!